자, 봅시다. 얘가 1학년 지문인데, 얘가 1학년 지문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도 지문 읽으면서 뭐가 뭔 말인지, 난 사실 지금도 이해를 못했어요. 일정 부분에서는 지금도 이해를 못했어요. 문제도 다 풀고 했는데, 이 지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제로 시험에서 어려운 지문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개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읽으면서 좀 이따가 팁을 방출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이렇게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보시면은 금성은 새벽이나 초저녁 여기만 체크해 두시고요. 천체 겉보기 제가 하라는데 그냥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천체 겉보기 운동 동그라미 치시고요.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천체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보일 거예요. 이 다음 문단 처음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내용 자체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문단 구성 자체는 엄청 기본적으로 나왔거든.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과 천체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일단 알아야 된대요.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과 천체들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까지 좀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요거까지 볼 수 있대요.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과 시간, 위상과 크기, 밝기를 볼 수가 있대요. 웃긴 것은 이 지금부터 나온 것도 역시 문단이 3개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시각, 위상과 크기, 그리고 밝기. 문단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단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겉보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빈 곳에. 아니 왜 자꾸 컷이라고 하냐. 겉보기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요, 천체의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과 천체들 사이에 상대적 위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기 같은 거죠. 과학 시간에 하는 필기 같은 거예요. 겉보기 운동을 알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2가지 있어요. 쓰세요. 첫 번째, 1번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 2번 천체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 이거 암기하세요. 빈칸 문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기억, 금성이 관측되는 시간과 시각, 그리고 니은, 금성의 위상과 크기, 그리고 디귿, 밝기를 다음 시간에는 알아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문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요거 이제 지울게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내용을 이해를 해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지문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엄청 중요하고 진짜로 많이 쓰이는 팁이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중간에 있는 3개 문제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0, 41, 42번 문제예요. 아, 이것도 문제번호 바꿔야겠네요. 40, 41, 42번 문제인데 제일 첫 번째 문제랑 제일 마지막 문제는 굳이 이해를 많이 하지 않아도 다 풀리는 문제죠. 요 문제들 풀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팁이 그대로 이 문제에 적용이 되는데, 일단 읽어보시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 그림 나온 데부터가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 아까 체크했던 데죠? 그리고 아까 체크했던 데 두 개 먼저 체크를 해놓고서 읽어봅시다. 천체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진다는 말이 뭐냐면은 진짜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해를 보는 우리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해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바로 지동설이죠. 천동설이 아니라 지금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는 천동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동설을 알잖아. 그치? 지동설이에요. 지구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삥 돈단 말이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면 해가 맨 처음에 내 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서쪽처럼 보일라나? 다 생각을 해봐요. 주먹을 뻗어. 다 지금 이거 다 주먹을 뻗어봐요. 내 기준, 자기 기준으로 동쪽에,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뻗어요. 그러면은 오른편에 지금 주먹, 해가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의자를 이렇게 돌려봐. 해는, 주먹은 가만히 있고 의자만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시야에서 주먹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주먹은 그대로 있는데 내 시야에서 오른쪽에 있다가 몸이 돌면은 왼쪽으로 주먹이 이동해 있다고요. 이게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이동하는 이유를 자전에서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나도 이해를 했어요. 문과지만은 나도 여기까지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림의 가와 나도 이거랑 똑같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헷갈려요. 어쨌든 간에 서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니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니까 자전을, 얘는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냐? 아니다. 자전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도는 거니까 사실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내가 이해가 안 됐다고.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됐다니까? 여기서도 내가 지금 설명도 지금 제대로 못했잖아요. 실제로 내 이해도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늘의 천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겉보기 운동은 내 위치를 주면, 방금 전에 이게 주먹으로 상상해본 그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이 그림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뭔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 가지고 고민도 해봤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여기서 이제 팁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팁 1.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팁 1 뭐냐면은 그냥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의 원리를 전부 파고들고 싶어 하나요? 팁 1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읽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얘한테 시간을 낭비하느라고 다른 놈들 사실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런 몇 줄 이해하는데 5분, 10분씩 허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해한 다음에 와씨 난 진짜 이해했어. 난 천재인가 봐 라는 새끼들 다 나가 뒤져야 됩니다. 왜냐면 그 5분, 10분 남은 시간 동안 나머지 부분 전부 다 읽고 문제까지 전부 다 풀 수가 있는데 5분, 10분 동안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제 읽고 문제까지 풀면은 당연히 시간이 넘쳐나겠어요? 모자라겠어요? 모자라겠죠. 이게 그렇구나가 뭐냐면요. 집착을 버리게 만드는 팁이에요. 한 지문에 10분에서 15분 이상,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학생은 지금 시간이 오버되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처음에는 지문을 오래 읽으라라고 했지만은 책을 한 권, 두 권 정도 끝내게 되면 사실 시간이 10분 내로 전부 다 잡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도 모든 걸 전부 이해하려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만약 틀릴 수 있는데 10분 안에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읽지 않으면 문제도 못 풀기 때문에 무조건 정독하고 무조건 모든 문제 근거를 다 잡아봐라.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다라고 하는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세상에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어요. 포기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그 포기하는 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얘가. 읽어봅시다. 천체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도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데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천체인 내행성.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에서 움직이는 천체는 내행성이래요.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은요. 42번 문제에 보기 문제 그림 보세요. 화성은 뭘까요? 얘가 금성이 내행성이래요. 화성은 지구 공전궤도 밖에서 돌고 있죠. 얘는 뭘까요? 외행성이겠죠. 보기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지구 공전궤도보다 바깥쪽으로 도는 천체를 외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보고 나서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갈게요. 그냥 요런 게 여기서 출제가 되었다. 요 포인트에서 출제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남은 곳에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 금성은 계속 나오니까요. 읽어주시면 태양, 금성, 지구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를 합이라는 용어로 우리는 앞으로 정의하기로 약속한대요. 지구, 금성, 태양의 순서가 바로 내합. 요렇게 된 게 내합이고요. 그 다음에 금성이 V4에 있을 때는 V1엔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금성이 V4에 있을 때는 지구, 태양, 금성의 순서니까 외합이 된대요. 이것이 이 위치에 붙여진 명칭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또한 지구상의 관측자가 태양과 행성을 바라봤을 때 관측자가 태양을 바라본 방향과 행성을 바라본 방향 사이의 각을 이각이라고 하는데요. 즉 관측자가 보았을 때
금성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각거리로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하는 각거리 보시면은 관측자로부터 두 천체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로 나타내는 천체간 거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거는 아셔야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이각이라는 놈이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그냥 이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아랫부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냥 잘라놓고. 자, 그래서 이각이 동방이각이랑 서방이각으로 하는데, 이것도 보면 웃긴 게 오른쪽이 서방이각이고 왼쪽이 최대 이각이래요.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그냥 그렇구나. 여기 그냥 이렇게 써져 있구나. 왼쪽이 동방 최대 이각, 오른쪽이 서방 최대 이각 써져 있구나.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대요. 왠지 모르는 이유는 바로 요 별표 친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그림을 이해한 학생은 왜 왼쪽이 동방 최대 이각이고 오른쪽이 서방 최대 이각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거예요. 금성이 V5, V6처럼 태양보다 동쪽에 있으면 동방 최대이각, 이쪽이 동쪽이라나 보네요. 이쪽이 동쪽이라나 봐요. 그리고 V2, V3에서처럼 서쪽에 있는 경우, 이쪽이 서쪽이래요. 그냥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냥 압시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갑시다. 그리고 나서 볼 텐데요. 관측자에게 보이는 전체 움직임, 상대적 위치관계 이런 걸 일단 봤어요. 이걸 바탕으로 시각, 시간, 위상 크기, 밝기를 살펴볼 건데, 일단 시각부터 살펴보고 나서 위상과 크기 그리고 밝기를 알아볼 거예요. 시각부터 봅시다. 시각은,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은 지구에서 바라본 금성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금성에서란다. 그림에서 금성이 외합인 V4에서 내합인 V4인 동방이각에 위치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궤도 어딘가에 있대요. 이 궤도 어딘가에 있대. 관측자가, 그리고 이 그렇구나 지울게요. 그리고 관측자가 만약에 여기에 서 있다면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에 있게 되므로,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나도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지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지평선이, 이게 지구가 동그랗게 하고 관측자 인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어떤 특정한 점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지평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 가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서 자를 대고 그림을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자를 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를 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직선을 하나 그어보면은 요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는 나라는 인간의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최대 한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려봅시다. 그게 바로 이 지평선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평선. 지평선 아래에 있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 말이에요. 가에 서 있다면은 지평선 아래에 지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인대요. 하지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가에 있는 나는 정확히 12시간 후에 나의 위치에 서 있게 되겠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지구 알아서 돌아주니까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에서 내 위치가 여기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이 진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해요. 초저녁 서쪽 하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지평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을 때 지평선이 이렇게 되고 이 위가 이렇게 얘네가 있으니까 그냥 볼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금성이 서방 이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나 위치에 서 있을 때는 당연히 지평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 대신에 자전을 통해서 가 부분에 서 있게 된다면 이 동일한 이유로 가에서 관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태양과 금성, 지구의 위치 관계가 내합이랑 외합일 때는 금성이 태양과 함께 뜨고 지기 때문에 관측되기 어렵다. 여기랑 여기에서는 태양이랑 우리 입장에선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태양이랑 금성이랑 겹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측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 또는 서방 최대 이각의 안쪽에 있을 때만 관측이 가능하고 합의 위치에서는 관측이 어려운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너무 어렵게 말을 해놨는데요. 그냥 외합이랑 내합 이외의 위치에서는 엔간하면은 관측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벌어질수록 관측하기 편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각도가 좁을수록 지평선이랑 금성의 위치가 엄청 가까워지니까요. 한편 금성이 관측되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네요. 시각과 시간이라 가지고 처음에 시각만 나와가지고 시간 어디 있지 했는데 여기 있네요. 금성이 관측되는 시간은 역시 이각에 따라 달라진대요. 이각이 클수록 태양과 금성의 각거리는 커지므로 어떻게 해요? 관측되는 시간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오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금성은 최대 이각에 위치할수록 더 오래 관측되고 최대 이각에 있어서 더 오래 관측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시야에서 금성이 만약에 보이는 그 시점에서 자전을 통해서 지평선 아래로 금성이 내려가기까지 걸리는 또는 소모되는 각도가 크다는 거예요. 요 각도는 당연히 각도가 요만하면 당연히 조금 바로 없어지겠죠. 하지만 각도가 클수록 천천히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각도랑 금성이 존재하는 이 이각과 금성이 존재하는 시간의 관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최대 이각에 위치할수록 오래 관측되고 합에 위치할수록 짧게 관측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특징들이 하나하나 중간중간 나오고 있어요. 금성이 관측되는 위상과 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위상과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성의 위치, 지구와 금성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금성의 위상, 그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 읽기 전에 여기에서 엄청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 언급을 안 하고 이 강의에서 해야 될 팁 2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 부분이 어딘지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지. 당연히 모르니까 학생이지. 보시면은 이 부분
이 부분 뭐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노란색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동방이각과 서방이각이 있는데요. 서방이각을 제껴놓고 동방이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동방이각으로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방이각도 있는데 굳이 동방이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개념상 동방이각과 서방이각의 개념은 동방이각의 경우만 알면은 반대의 경우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내용이죠. 서방이각은. 그렇다면 문제로 나오는 것은 서방이각인 거예요. 동방이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두 개 엮여있는 문제에서 40번 문제 보시면은요. 금성의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일 때라고 하잖아요. 금성의 위치가 니은일 때, 금성의 위치가 니은일 때를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 보기 보시면은. 금성의 위치가 니은일 때, 니은이 어디예요? 서방이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문에서 보여준 동방이각의 이 부분에서 서방이각의 저 보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여기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저 보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굳이 동방이각과 서방이각이 있는데 얘를 동방이각으로 들어서 지문에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걸 똑같이 내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 크기는 금성과 위상, 일단 위상부터 볼까요? 위상이 뭐냐면은 금성이 태양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지구상의 관측자에게 보이는 모양. 우리 달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건가 보네요.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때 태양빛을 받는 면이 지구를 향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이는 형태가 다른데 상상을 해봅시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태양빛을 받는 각도가 커진다.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 외합에 가까워질수록 이겠네요. 그러면은 반면 내합에 가까워질수록 아는 용어로 바꿉시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이것이 외합이고요.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이것이 내합에 가까워질수록 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보이는 크기는 커지지만 태양빛을 받는 면의 일부분만 볼 수 있으므로 초승달 또는 금음달 가까운 형태를 가지. 여기서 이제 태양빛 각도랑 이제 보이는 그거랑 상관관계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까우면 태양빛 받는 면적이 적구나. 멀면 면적이 넓구나.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을 때는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 바로 여기에 있을 때가 반달에 가까운 형태라고 하네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성의 밝기. 뭐 위상도 뭐 크기랑 모양이랑 이게 전부 다 위상 크기가 전부 들어있는 거니까 크기를 굳이 체크 안 했더라도 이 안에 이야기할 때 노가 있었죠. 보름달이 제일 큰 거고. 마지막으로 금성이 밝기는 보이는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밝기. 당연히 지구랑 가까울수록 밝지 않을까? 볼까요?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 내합으로 갈수록 보시면은 금성이 이렇게 도는데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 내압으로 점점 이렇게 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밝기가 줄어든다? 아, 보니까 그거네요. 최대 이각 지점에서 가장 밝다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최대 이각이 가장 밝아서 최대 이각 지점에서 가장 밝고 여기에서 가장 밝고 어찌됐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점점 더 밝아지다가 여길 통과해서 내압으로 가면 당연히 좀 어두워진다. 내압을 통과해서 최대 이각으로 갈 때 점점 더 밝아지다가 이렇게 갈 때 점점 더 어두워진다.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공전 궤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 최대 이각 지점은 두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밝은 두 지점이 이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렇게 점점 밝아지다가 점점 어두워지다가 여기에서 또 점점 밝아지고 지나면 점점 어두워진다. 이 부분의 밝기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문을 다 읽어봤고요. 좀 오래 걸렸는데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좀 해가지고 실제로 지문을 읽을 때 한 7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애는 그냥 그런 놈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을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지문에서 1학년이었던 이 시험 나올 때 1학년이었던 학생들은 이 지문에서 전부 다 B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수준에는 맞지 않는 지문이에요. 3학년 지문을 내도 되겠다 이거는. 좀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목이 아프네요.